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서부터 보는데요. 근데 그 개요를 한번 좀 잠깐 얘기를 드리고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인데 사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소방시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다. 우리가 제가 한번 이걸 놓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소방 대상물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막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서 불 나는지 사람이 일일이 가서 현장 가서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비가 불난 사실을 느껴서 근무자한테 알려주는 설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려봅니다. 어떤 큰 설비가 시설이 있다 그랬을 때 불이야 어디서 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한번 이렇게 봅니다. 곳곳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곳곳에 이거보다 제가 시간 관계상 몇 개 안 하지만요. 이런 게 전부 다 감지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감지기다. 감지기는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들어봅니다. 온도, 열에 의해서 불난 사실을 감지할 수도 있죠. 또 연기에 의해서 감지할 수 있죠. 공기의 이온화 상태 이거를 보고 감지할 수 있죠. 감지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어떤 장소에 24시간 동안 네가 근무하는 사람 있는데 그런 데 갖다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근무 안 하는데 불났다고 알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사람이 잠자는 사람들만 있는 데서 불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제가 한번 봅니다. 여기가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방제실 같은 데가 있다. 방제실 같은 데가 있어서 이 안에 뭐가 있냐면요. 이런 수신기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신기함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수신기함 보면은 여러분은 아마 어디서 주로 볼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만약 아파트 사신다 그러면요. 경비실에 보면은 함이 있으면서 거기 보통 같은 게 여러 개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수신기함이거든요. 여기 보통 이런 게 있다. 그러면서 여기가 여기로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된 거다. 여기 화재 났으면 여기 불 들어오고 소리 울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설물이 굉장히 대규모 시설물이다. 거리가 굉장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중계기를 설치해야 돼요. 중계기를 설치한다. 이런 게 바로 자동화재 시스템 그런 개요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죠? 감지기 종류를 얘기했는데 물론 이거 다 얘기 드릴 필요는 없고 감지기 종류 중에서 한 일정 부분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한번 봅니다. 여기 여기 봅니다. 여기 기억번, 니은번은 이런 얘기였잖아요. 둘 다 공통은 차동식이었죠. 차동식. 차이가 난다.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요. 일정 상승률 이상 되는 경우에 주위 온도가 작동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스포트형이라는 건 어떤 일정한 지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딱 찍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분포형은 널리 퍼져 있잖아요. 널리 퍼져 있는 어떤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일정 상승률 이상. 그러다 보니까 온도 상승이 갑자기 확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감지하는 게 여기 차동식 스포트 감지기,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다. 그러면서 이거는 일정한 온도가 아니라 일정한 비율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기는 어떤 비율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디귿번, 리을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뭐라고 했죠? 정원식, 일정한 온도에 도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일정한 어떤 급상승한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감지선형, 그리고 어떤 여기 스포트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감지선형, 그리고 스포트형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를 봅니다. 여기는 이렇게 봅니다. 디귿번에 1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되는 경우에 어떤 작동한다. 그러면서 이거는 외관이 전선일 때 이게 감지선형. 그렇지 않았을 때는 스포트형 감지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일정한 온도가 상승됐을 때 그게 정원식,
또 갑자기 상승률이 높아졌을 때 이거를 차동식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상식은 뭐였죠? 보상식은 둘을 혼합한 거예요. 둘을 혼합한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보상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보상식.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차동식과 정원식을 어떤 같이 혼합시킨 게 보상식이다. 그래서 나왔던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이런 정도만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 봅니다. 수신기 관련하는 얘기가 나오면서요. 수신기 여기 관련해서 구조 기능 그려놓고 P형 수신기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R형 수신기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신기는 어떤 감지기에서 보낸 신호를 여기서 받는 거를 수신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놓고 봅니다. P형에 또 뭐가 있었죠? 1급이 있었고 2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1급과 2급으로 구분을 한다. 그런데 1급과 2급의 차이점을 한번 들어봅니다. 1급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전화 연락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1급에는 전화 통화할 수 있는 연락 장치까지 설치되는 게 1급, 그렇지 않은 게 2급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리고 R형은 뭡니다. R형은 뭐라 했죠? 신호를 중계기를 통해서 수신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중계기를 통해서 수신하는 거, 그렇지 않은 거는 P형. 아무래도 R형이 좀 어떤 수준은 높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P형과 R형이 있고 P형은 또 1급과 2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더라.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이제 그래서 여기 감지기도 받고 수신기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정도까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계기가 나왔죠? 중계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봅니다. 중계기 나와 있는 거를 볼게요. 중계기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 때 중간에 중계기를 설치한다. 그런데 이 중계기도 또 여기 나온 것처럼 P형과 R형이 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세요. P형, R형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면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자동화재 속보 설비. 앞서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죠.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어떤 거였죠?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사실을 그 설비에서 소방기관에다가 전화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았다. 소방기관 직원이다. 그랬을 때 공무원했을 때요. 그럴 때 여기가 어디인데 어디에 지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다. 신속하게 화재 사실을 소방관서에 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그 안에 있는 방제실 같은 데다가 알리는 거였지만 이거는 외부에 있는 소방관서에 알려가지고 소방대가 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자동화재 속보 설비다. 그러면서 봅니다. 근데 중요했던 건 뭐였죠? 수신기에 감지된 신호를 수신기에 신호받아서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봅니다. 우선 수신기 화재 사실을 감지기로부터 연락받는 수신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수신을 해서 20초 이내 20초 정도라는 걸 한번 봅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이잖아요.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그런 설비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해서 어떤 소방과 관련해서 첨단화된 그런 어떤 기기들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가서 봅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을 얘기를 드려볼게요. 거기 1번 봅니다. 1번은 뭐라 했죠? 화재 발생 시에 사람이 없어도 신속한 속보가 가능하다. 야간에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야간에 근무자가 없다. 야간이 주간처럼 많은 사람을 투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도 여기서 감지를 해서 소방관서에 알리는 그런 설비다. 그게 특징 중에 하나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감시인이 상주하지 않아도 속보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종합방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도 그 요건에 해당되면 설치해야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일반 전화에 쉽게 연결해서 설치할 수 있다. 이것도 어떤 특징이면서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보도록 할 수가 있다. 또 대형 건물이라 하더라도 한 대의 자동화재 속보 설비로 대응할 수가 있다. 여러 대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누전 경보 설비에 대한 개요가 나왔잖아요. 누전 경보 설비에 대한 개요. 그래서 여기 어떤 전기 누전이 됐을 때 그런 누전된 사실을 알려주는 게 누전 경보 설비다. 물론 뭐 세부적인 것까지는 빼버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피난 설비와 관련해서 피난 기구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피난 설비와 관련해서요. 피난 설비와 관련해서 이것 중에 피난 기구와 관련되는 얘기를 한번 봅니다. 피난 설비라는 건 뭐였죠? 화재 발생했을 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뭐 그 자리를 피해 버린다라는 거 아닙니까? 위험한 상태를 피하는 게 피난 그런 기구가 바로 피난 설비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피난 기구에 뭐가 있었습니까? 피난 기구, 어떤 피난 설비에 피난 기구, 그리고 요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인명 구조 기구 따위도 있었잖아요. 인명 구조 기구 따위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피난 설비의 종류를 구분했다. 그래서 그래놓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어떤 중요한 내용을 한번 가서 보시면요. 피난 설비와 관련해서 피난 설비 설치 대상을 한번 보세요. 설치 대상 중에서 동그라미 1번의 피난 기구 설치 대상 요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요. 피난 기구 설치에 되는 그런 대상물이 있다. 그러면서 요거 한번 왜 이렇게 대상의 범위를 잡았나 그것도 한번 봅니다. 1번에 피난 기구가 있죠. 피난 기구 설치 대상이 있다. 설치 대상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여기 피난층하고 지상 뭐 1층, 지상 2층, 11층과 뭐 일정한 시설을 제외하고 원칙만 얘기 들으면요. 원칙만 얘기 들으면 모든 층에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 요게 맞아요. 그렇지만 예외가 있어 가지고 예외에 해당될 때는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층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알아봅니다. 왜 이런 이유가 있었겠죠? 맨 처음에 피난층에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죠. 피난층. 그 왜 피난층에 설치 안 하죠? 피난층은 어떤 층이냐면 이런 층이거든요. 그 해당 층에서 출입구를 통해 가지고 지상층으로 나갈 수 있는 층이 피난층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뭐 이렇게 뭐 극단적인 예 같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여기 출입구가 있다 그랬을 때 여기도 피난층이고 여기도 피난층이에요. 여기도 바로 지상으로 나가죠. 여기도 바로 지상으로 나간다. 문만 열고 바로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층은 위험도가 덜한 거 아닙니까? 화재 발생했을 때 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요. 빨리 그 층을 피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피난층은 뭐 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괜찮다. 또 그리고 지상 1층과 2층이다. 그 왜 그랬습니까? 1층은 한번 여러분 봅니다. 1층하고 2층까지도 볼게요. 2층에서 뛰어내렸을 때 그랬을 때 발목만 시큰거릴 정도지 사람 목숨을 잃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제외를 시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11층 이상일 때 그랬죠? 11층 이상일 때. 11층 이상일 때 왜 그랬습니까? 11층 이상에서는요. 11층 이상일 때는 피난기구를 설치하기가 곤란하고 설치해서 이용한다 하더라도 목숨을 잃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공기 안전 매트를 지상에 깔아놨어요. 내가 11층 이상 있는데 그때 뛰어내린다고 해서 목숨을 구하겠습니까? 구하지 못한다니까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하고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볼게요. 인명구조기구 해놓고 여기만 봅니다. 7층 이상인 관광호텔하고 5층 이상인 병원에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한다. 이 정도는 뭐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또 객석 유도등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한번 예를 봅니다. 뭐 껌껌하고 어두운 장소였을 때 객석 유도등 뭐 어디로 가서 피해라든지 해서 뭐 방향 표시 안 해놓으면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유흥주점 같은데 공연장, 문화집회시설 이런데 운동시설에 객석 유도등을 설치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또 인명구조기구 앞서 여기 얘기를 드렸죠. 인명구조기구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방열복이라는 게 있다. 방열복. 화재 발생했을 때 방열복 입고 있으면 직접 화기하고 직접 여기 피해를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열하고요. 그리고 공기호흡기가 있다. 공기호흡기가 있고 그리고 인공소생기가 있다. 소생기가 있는데 한번 봅니다. 소방관이
자기 등에다가 산소탱 메고 쓰는 거 공기호흡기라고 보시고, 인공소생기는 스스로 호흡하기가 곤란한 사람 도와주기 위한 게 바로 인공소생기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뭐 그리고 그다음에 뭐 유도등과 유도표지와 관련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유도등은 뭐였죠? 비상구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표지, 그런 게 바로 유도등이고, 그런 게 바로 유도표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도등의 종류에 보시면요, 피난구 유도등, 피난구를 가리키는 것도 객석 유도등, 객석에 어떤 그 고객들이 있는 곳에 바닥 같은데 어떤 표시, 통로 같은 데다가 어떤 표시해 놓는 게 바로 여기 객석 유도등이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뭐 구체적인 설치와 관련되는 공식까지 암기하고 정리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그 내용은 한번 빼버리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조금 들어갑니다. 비상조명등과 휴대용 비상조명등과 관련되는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요. 근데 뭐 여기도 일단 뭐 생략을 하고, 그리고 뭐 더 중요한 거는 뭐 네모난 4번에 보시면요, 소방용수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소방용수 설치 기준은 뭐 여기 구체적인 내용들을 일부 확인을 해보고 지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가서 보시면요, 거기 네 번째 소방용수 설치 기준, 소방용수 설치 기준. 그래서요,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물인 거 아닙니까? 물을 이용해서 불을 끄는 게 가장 보편적인 내용이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죠? 공통 기준에 놓고, 만약 여기가 소방 대상물이 있다. 소방 대상물은 뭐였죠? 소방 관련되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 물건이다. 소방을 어떤 뭐 그런 뭐 얘기고요. 여기서부터 한번 봅니다. 여기서부터 소방 용수 시설이 있다. 소방 용수 시설이 있으면은 거리가 너무 멀면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거리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지역마다 거리 기준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분을 해놨는데 한번 봅니다. 요 거리가 100m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요, 요게 140m 이하가 되는 지역이 있다. 그런데 한번 봅니다. 우리가 땅에는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용도 지역이 어떤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는 지역, 또 건물을 많이 못 짓고 어떤 건폐율 용적률이 강화되는 지역, 완화되는 지역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이 강화되는 지역은요, 사람도, 건물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사람도 많이 몰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은 100m 이내다. 그런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있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주거지역은 주택이 주로 들어서고, 여기는 상가 점포, 여기는 공장이 주로 들어서는 지역. 물론 구체적인 이 내용까지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요, 아무래도 건물 많이 지을 수 없어요. 큰 건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이 완화가 되어 있다더라라고 정도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소방용수에서 설치 기준의 1번을 보세요. 1번에 보면 연결 금속구, 소방호스와 어떤 거기 소방용수시설 연결하는 금속구, 이거는 소방 공무원이 들고 다니는데요, 그게 65mm라는 거 아닙니까? 이 기준을 안 지키면요, 어떤 호환성이 없으면 불 났을 때 굉장히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65mm로 한다. 이상 아닙니다. 65mm로 한다. 요거를 봅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가서 가지고요, 2번에 봅니다. 2번에 보시면 급수탑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급수탑 설치 기준. 급수탑이라는 건 어떤 불을 끄기 위한 물을 저장해 놓은 탑 형식의 형태다. 그래 놓고 여기 뭘 했습니까? 그 급수탑 구경이 여기 물 나오는 그런 뭐 관경 구경이 100mm,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이상으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개폐 밸브라는 게 있잖아요. 개폐 밸브 한번 얘기를 봅니다. 여기가 급수탑이라고 보면요, 여기 한번 이렇게 봅니다. 개폐 밸브가 있다. 개폐 밸브가 있을 때 높이가 너무 높아도 사용하기 곤란하고 낮아도 사용하기 곤란하다. 그러다 보니까 1.5m에서부터 1.7m 사이로 한다라고 했던 거, 이런 것도 봅니다. 또 저수조 설치 기준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수조 설치 기준 한번 봅니다. 낙차가 4.5m 이내다. 그리고 수심이 0.5m 이상이다. 이런 거, 숫자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봅니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이 저수조 설치 기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기가 저수조가 있다. 저수조가 있고 일로 해가지고 여기 통한다. 여기가 상수 파이프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봅니다. 여기 물이 차 있는데 수심은 1점 이상 돼야지 일정한 양을 어떤 저장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심이 0.5m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너무 여기가 높으면 안 되니까요. 이게 4.5m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번 봅니다. 일로 지금 한번 봅니다. 일로 어떤 여기 이런 걸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일로 어떤 호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빨아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름 같은 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여기 지름이 어땠죠? 요게 어떤 여기가 60cm 이상이 돼야 된다. 만약 요게 어떤 여기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요. 여기 지름이 각각 이런 데가 60cm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이런 정도 한번 다시 복습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소화 용수시설 설치 대상은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생략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재현 경계벽을 양가로 4번에 나와 있는 494페이지 양가로 4번에 나와 있는 재현 경계벽을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혹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지하철역에 가서 유심히 보신 적이 있어요? 어떤 지역을 가다 보면요. 위에 어떤 유리 같은 게 위쪽에 붙어 있으면서 재현 경계벽이라고 돼 있잖아요. 연기는 아무래도 위로 뜰 거 아닙니까? 가다가 거기 걸리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재현 경계벽이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뭐 나머지도 일정 부분 한번 가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4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기 방수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리고 거기 여기를 봅니다. 여기 5번에 보시면은 방수구 그래놓고요. 방수구 그래놓고 거기 그림도 한번 보세요. 연결 송수관 송수구 여기 이런 거는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이 건물에 보면은 외벽 쪽에 1층 쪽에 그 낮은 위치에 보면은 이렇게 쌍구형으로 해서 파이프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돌려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 송수관 송수구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이 안에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안에 이런 식으로 파이프가 꺾여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배관이 연결돼서 고층에 물을 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방차가 왔을 때 여기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어떤 고압으로 물을 밀어넣어줘요. 이런 게 바로 연결 송수구 또 방수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쌍구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그림처럼 어떤 구멍이 두 가지로 꺾여 있다고 해서 이거를 쌍구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방수구 설치 위치를 보세요.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니까 0.5m 이상 1m 이하로 한다. 방수구의 구경이 왜 65mm죠? 이상도 아닌 미만도 아닌 이하도 아니요. 소방공무원이 들고 다니는 연결 금속구 이거랑 연결하는 그런 어떤 금속구가 그게 바로 65mm니까 이것도 똑같이 65mm에서 어떤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관경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얘기고 서로 연결되는 그런 얘기다라고 여기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놓고 또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 설비와 관련돼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상 콘센트 설비가 나오죠. 비상 콘센트 설비가 나온다. 비상 콘센트 설비가 나오는데 여기 숫자는 좀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뭐라고 나왔죠? 11층 이하에는 어떤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화 활동이 가능하나 11층 이상일 때는 뭐냐면요. 불을 끄기 위해서 전기를 써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1층 이상층과 3층 이하의 층일 때는 소화 활동 설비를 이용해서 소화 활동이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11층 이상 층에 11층 이상인 층에 설치하는 게 바로 비상 콘센트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층에 설치하는 게 비상 콘센트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에 사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11층 이상 층에 여러분 사신다 그러면요. 한번 집 밖에 나와서 한번 쭉 둘러보세요. 계단 쪽이라든지 그런 데 가다 보면요. 조그만 함이 있어요. 함이 있고 거기 콘센트, 비상 콘센트 함 써 있어요. 그걸 열어보면요. 전기 코드가 들어있는 거. 그게 바로 여기 나 있는 비상 콘센트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지하층 및 어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에 각 층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비상 콘센트 설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무선 통신 보조 설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잖아요. 무선 통신 보조 설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그 뭐 네모난 5번에 나와 있다. 그래서 무선 통신 보조 설비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한번 봅니다. 뭐냐면요, 무선 통신 보조 설비는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한번 이렇게 봅니다. 제가 무전기를 들고 있어요. 지하에 있어요. 연기가 많이 차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무전기가 잘 안 터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도와주기 위한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무선 통신 보조 설비다라는 정도, 한번 이렇게 정도만 보시도록 합니다. 물론 뭐 장황한 해설이 나왔지만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와 있는 연소 방지 설비도 봅니다. 6번에 보면요, 연소 방지 설비가 있다. 그래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하 공동구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하 공동구 한번 얘기해 봅니다. 어떤 뭐 지하에 공동구가 있다. 공동구라는 건 일정한 설비를 하나의 큰 파이프 안에 같이 모아놓는 거를 공동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은 삽시간에 이 안에 있는 선이라든지 파이프가 싹 다 타버릴 거 아닙니까? 그거를 화재에 의해서 연소가 한꺼번에 일시에 일어나서 확대되는 거 방지하기 위한 게 바로 연소 방지 설비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한 요 정도 개념까지 보세요. 여기 뭐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좀 무리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뤄봤어요. 뭐 그리고 이제 봅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인데, 그런데 이번 시간 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골자에 해당되는 거 몇 가지만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뭐였죠? 감지기를 곳곳에 설치해놓고, 그리고 어떤 방제실이라든지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다가 수신기를 설치해 놓는다. 그래 놓고 감지기가 연기라든지 어떤 열을 느꼈다. 그랬을 때 어떤 신호를 발신을 해준다. 그러면 뭐 몇 층에 어떤 지역에서 불난 거를 그 방제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감지기를 보고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치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이게 바로 자동 화재 탐지 설비다. 또 건물 시설물에 굉장히 어떤 감지기서부터 수신기까지 거리가 멀 때는요, 중계기를 설치해요. 이거는 규모가 컸을 때 그런 게 바로 그렇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뭐 그러면서 뭐 감지기의 종류, 또 그리고 수신기의 종류 일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피난 기구도 있고 인명 구조 기구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피난 기구를 모든 층에 설치해야 된다. 그렇지만 설치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였죠? 설치가 필요 없다. 왜? 1층이나 2층 같은데, 또 11층 이상 같은데, 11층 이상일 경우는 피난 기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용할 수가 없어요. 해봤자 아무 효과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인명구조기구에는 방열복도 있고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조금 일부 넘어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소방용수시설과 관련해서 거기 설치 기준이 있었잖아요. 연결금속구는 몇 밀리였죠? 65mm지 65mm 이상 이하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 또 저수 설치 기준이 있었죠. 낙차가 얼마 이하였었죠? 4.5m 이하. 또 수심이 일정 이상 돼야지 물을 채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0.5m 이상. 또 뭐라고 얘기를 했죠? 흡수관 투입구가 일정 이상 돼야지 소방호스도 집어넣고 업무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원형으로 돼 있을 때는 지름이 60mm 이상, 또 각형으로 돼 있을 때는요, 각 변의 어떤 변의 길이가 각각 60mm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뭐가 하나 더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요? 소방 용수시설과 소방 대상물 간의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용도 지역에 따라서 달리했어요. 큰 건물이 많이 들어서는 지역, 주거상업공업일 때는 100m 이하가 되게 하고, 그 외 지역은 조금 완화해서 140m 이하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또 한 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가 몇 층 이상인 층에 설치했죠?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층에 설치하라고 설명을 해놨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이번 시간에 나왔던 중요한 얘기고요. 물론 뭐 여기서 마무리를 지면서 한번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론 부분에 대한 거는 전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얘기했던 거 위주로 한번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봤을 때 바로 이해되는 거는 뭐 두 번, 세 번 자주 볼 필요는 없어요. 뭐 중요하다 그랬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런 거를 계속 반복을 한다. 또 그래도 안 되는 거는 그것만 별도의 노트를 만들어서 기입을 한다. 이러면서 어떤 내가 정리해야 될 내용, 정리 안 된 거에 폭을 잡고 줄여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이론 강의를 마치고 우리가 문제풀이 강의로 들어가는데요. 문제풀이 강의는 결국 이론 강의를 했던 거를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조금 더 보강을 해가지고 그리고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만한 형태를 연습을 하고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총정리한다는 개념으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는 다시 문제풀이 강의 때 뵙도록 하고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